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가렵다고 하는 거는요, 피부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피부가 안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물이나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세균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 이것이 적절하게 되면 안정화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무엇이 쳐들어오거나 하면 여기서 이상 신호를 감각신경이 감지를 하고, 이 감각신경은 뇌로 보고를 해요. 그러면 뇌가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긁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런 신호를 증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못 나가게 하고 못 쳐들어오게 하고 막는 가장 좋은 물질이 기름기죠. 근데 그 기름기는 어디 있냐면 바깥에, 피부 바깥에 각질층에 있어요. 각질층 보면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사이사이에, 왜 벽돌 사이사이 보면 콘크리트로 채워놓잖아요. 콘크리트 채워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산하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 기름기의 이름들이죠. 그 각질층에서 이 피부 안정 작업을 하는데요. 이 피부 안정화 작업이 잘 진행되는 것, 마치 장벽 기능 같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피부 장벽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서 피가 안 돌아, 여기 피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기름기가 부족해지거나 하면 이 피부 장벽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가려움증이 나는 거죠. 치료는 피부 장벽이 금방처럼 열이 있느냐 기름기가 부족해지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치료를 합니다. 각각의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체질적으로 열이 많아서 피부가 건성으로 변한 경우에요. 열이 너무 많으면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가면서 건성으로 변해요. 이렇게 생긴 가려움증은, 즉 열이 더 많은 나이 10대에서 40대에 더 흔하고요, 정말로 심하게 가렵고 갑자기 가려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오후쯤 되면 사람이 혈압도 좀 올라가고 열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됐을 때 갑자기 가려워지는 거죠. 거기다 예를 들자면 플러스 술을 마셨다든가 아니면 뭐 마라탕을 먹었다든가, 그런 날 저녁에는 확실히 더 심하게 가려울 수 있고요. 거기다 계절까지 건조하거나 아니면 더운 방 안에 있거나 하면 이 열 플러스 열 되면 가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의 체질을 보면 이게 열 체질로 인한 증상들은요, 물을 좀 많이 마셔요. 평소 때 땀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대변도 변비인 경우가 많고 소변색도 좀 진하고요. 가장 핵심 증상은 맥이 좀 빨라요. 맥박 숫자가 1분에 8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쓰는 한약으로는 고삼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우리 예능 때 고삼차 벌칙 유행했었잖아요. 그 고삼인데요, 대단히 쓴맛인데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식품으로는 우엉, 여주 있어요. 얘가 상당히 도움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열 체질이긴 한데요, 피부가 잘 짓무르는 경우 있어요. 긁었을 때 짓물이 잘 나는 유형인데요, 치료법이 좀 다릅니다. 피부가 살짝 부어있는 거예요. 긁었을 때 짓물 나오는데요, 그 짓물이 맑은 짓물, 그러니까 물 같은 거면 진짜로 짓물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부종 상태에 있다는 건 이 열에 의해서 치료 물질들이 많이 달라들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긁었을 때 나오는 건 당연히 짓물이고 체액이죠. 근데 이게 노랗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건 골문 거예요. 그거는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구분이 필요하고요. 피부가 긁었을 때 잘 짓무르는 유형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맛이 없거나 입이 쓰게 느껴지거나 입이 좀 마르거나 아니면 혀에 하얗게 백태가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소화시키느라고 힘들어서 낑낑대다가 열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치킨 잘 튀긴 거 먹으면 바로 소화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더부룩한 느낌 있잖아요. 그때 장이 좀 부으면서 열이 나는 거, 체온이 살짝 올라가요. 이런 듯한 느낌. 치킨을 먹지 않았는데도 음식 소화시키다가 이 장들이 살짝 열을 발생하는 것, 이런 거에 의한 열은 피부가 잘 짓무르는 체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알려진 한약으로는 차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질경이 씨앗인데요, 그 씨앗은 소변량을 늘려서 소변이 나갈 때 열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 차전자에 있는 껍질을 차전자 피라고 하는데, 그 껍질은 위장관에서 물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대변량이 많아지게 해요. 대변이 부풀게 해요. 그래서 변비약으로 쓰는 건데요, 그렇게 변비가 나가면 그때 열도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전자를 씁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갱년기 때문에 피부에 기름기가 부족해져서 생기는 유형입니다. 성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성호르몬은 피부에 기름기를 줘요. 젊게 만들어주죠. 근데 떨어지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기름기가 부족해져요. 마르는 건성 피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상적으로 이쪽에 피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맥이 좀 빨라져요. 그런다고 온몸에 에너지가 나는 건 아니고 피부 쪽에만 열이 좀 나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갱년기라고 하면 증상들은 어지럼증이나 눈앞에 뭐 거미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 잠이 잘 깨고 얕게 자는 불면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하수오라고 유명한 약이 있어요. 그 예전에 파동났던 약인데요. 하수오가 효능이 없어서 파동났던 게 아니고 하수오 아닌 다른 약을 하수오로 둔갑시켜서 파동났던 거고요. 하수오 효능은 양방 한방 공이, 효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갱년기가 처음에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 50대에 폐경이 되면, 월경이 안 오면, 생리가 안 오면 오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오는 갱년기이고, 나중에 75살쯤 가면 부신에서도 또 호르몬이, 스테로이드가 안 나와서 생기는 갱년기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열이 또 나요. 처음 갱년기처럼 열이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이때도 열이 나거든요. 그 열에 의한, 그 열 조절 못하는 거에 의한 가려움증, 그 앞에서 말했던 가려움증들은 열이 있을 때 가려운데 이건 하루 종일 가려워요. 은근히 계속 가려운 거죠. 이런 가려움증을 냅니다. 그때 호르몬 보충하는 약이에요. 여성 호르몬이거나 부신 피질 호르몬을 하수오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당귀라는 한약도 같이 보충하는 약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비누 쓰지 않기예요. 기름기라고 했잖아요. 기름기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비누가, 즉 기름기 걷어내는 거예요. 비누가 피부에 있는 기름을,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이 경계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돼서 벗겨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기름기가 없어지고 나면 건성이 돼서 가려운 거예요. 비누 안 썼더니 20년 된 가려움증이 90%는 줄었습니다. 흔히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으면 비누 금지. 가려움증이 작년에 있었던 사람은 올 가을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비누 금지. 심지어 얼굴도 씻지 마세요. 그 비누물 밑으로 내려가서 묻으니까 가능하면 비누 쓰지 마시고 그냥 물로만 해도 더럽지 않습니다. 요즘 날마다 샤워하는데요. 감사합니다.